시간이 지날수록 좋아하는 게 뚜렷해져요. 나만의 알고리즘이 생기는 거죠. 남들이 볼 땐 완전히 별개의 것들이 모여있는 것 같은데 그게 취향이라는 단어 하나로 묶이더라고요. 빛나는 걸 찾아갔는데 블랙홀이 미지의 세계로 안내해준 것처럼 말이에요. 왜 리메이크냐고요? 저의 취향을 들여다보다가 그들의 취향까지 궁금해졌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걸 만드는 사람은 뭘 좋아할까? (500억이) 있으면 500억. 500억을 주고 말씀하시는 게? 취미로 하지 않을까. 음악을 이제 전념하지 않고. 음악에만 전념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전념할 수 있지 않아? 전념할 수 없죠. 아, 그런가요? 그런가요? 500억이나 있는데? 500억. 아마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아예 신경을 쓰지 않아도 괜찮을 테니까 정말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즐겁게 음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데 그래도 500억이 있어도 음악을 할 것 같습니다. 음악을 하고 싶어서 돈을 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500억이 있다면 더 음악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뮤직비디오나 그런 매체들도 더 많이 만들고 싶고 더 퀄리티 높게 만들고 싶고 항상 뭔가 오히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음악에 투자할 것 같습니다.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음악들을 할 것 같아요. 지금의 음악들도 제 취향이 너무 듬뿍 담겨져 있는 뭐 어떤 외부의 이유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고 있는 음악이 아니라서 일단 500억을 누가 주느냐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500억을 나라에서 주느냐 우리 대표님이 주느냐 일단 갑자기 하늘에서 뚝 500억이 떨어졌다고 가정을 하면 넌 당연히 음악을 계속 할 거고 이런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다 집결시킬 것 같아요. 모아서 뭔가를 저의 지금의 최종 꿈이기도 하거든요. 다 같은 취향의 뭐 개인의 성공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하고 내가 음악계에서 인정을 받고 내 음악으로 정말 쩌는 음악을 만들어서 막 모두를 매료시키고 이런 것도 당연히 개인에겐 되게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그런 큰 돈이 생긴다라고 하면 다 모을 것 같아요. 모아서 수익과 상관없이 우리가 진심으로 미친 사람처럼 할 수 있는 가장 끝에 한번 가보자 이런 거 할 것 같아요. 곡간이 풍요로워지면은 뭔가 마음이 좀 저는 해이해질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뭐라고 해야 될까? 절박함? 절박함이라기보다는 이제 사실 인생에서 늘 도전하는 건 중요하지만 도전할 수 있는 횟수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약간 무한 도전 같은 느낌이 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기도 하면서 뭔가 좀 뭔가 아까 얘기한 뭔가 그런 절실함이 좀 사라져서 '괜찮을까?'라는 걱정? 예. 오히려 그냥 저는 앞뒤 생각 안 하고 그냥 음악 맘에 드는 거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않을까요? 뭔가 음악을 계속하지 않는다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예. 그냥 그래도 하고 싶은 거? 그때야말로 내가 진짜 남들이 모르는 거 막 이런 거 도전해 볼 수도 있는 거고, 나만 좋다고 하는 거 그냥 볼 맞아.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런 줄다리기가 좋은 작품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뭔가 그런 프레셔가 없으면은 모르겠네요. 근데 내 봐야 아는 거니까. 500억 벌어봐야 알지. 500억이 한번 벌어볼 수 있게. 50억만 있어도 500억이 있으면 500만 원만. 500만 원만. 일단 마음의 걱정은 덜겠다. 리메이크 앨범을 어떻게 왜 생각하셨나요? 어떻게 이거 근데 솔직하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뭐 모든 것에는 운명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솔직하게 한번 말해보자면 작년에 여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앨범이 있었어요.
작년 봄 정도였죠? 작년 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녹음을 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작업했던 곡이 있는데 곡 수급은 이제 그 전부터 진행이 됐었던 거고 연말에 발매를 할 계획으로 쭉 준비하던 곡이 있었는데 미니 앨범이었어요. 네 곡은 작업이 다 됐는데 타이틀곡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다른 작가님들이랑 하다가 이게 원하는 대로 나오지가 않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앨범은 발매를 못 하겠는데? 이렇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미로 씨가 먼저 연락을 주셨었어요. 피처링을 좀 부탁한다 라는 연락이 와서 혹시 어떤 포트폴리오가 있으신지 디스코그래피를 좀 찾아보겠다라고 하고 이제 그때부터 검색을 하면서 봤는데 계절범죄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이 너무 미친 것처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와, 이분이랑 작업하면 되게 재밌겠다 라고 해서 그때 당시 작업되었던 곡을 받아봤어요. 근데 제 계절범죄가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죠. 새로운 곡을 어떻게 불러야겠다라는 것보다 이 곡에 너무 몰입이 되어서 이 곡이 너무 좋다. 그래서 리메이크를 해볼까라는 생각이 그 곡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곡과 함께 이 곡을 리메이크 한다면 이 곡만 할 수는 없으니 리메이크 앨범을 미니 사이즈로라도 기획을 해보자 하면서 어떤 취향이 명확하게 깃들어 있는 그런 곡들을 막 찾기 시작했거든요. 그 곡을 서칭할 때 정말 수천 곡을 들은 것 같아요. 전혀 제 손길이 닿을 것 같지 않은 알고리즘에서 절대 건네주지 않을 것 같은 곳까지 다녀왔거든요. 집단 지성을 이용해서 막 주변에 동료들과 모두 부탁해가지고 서칭하고 다 듣고 이러느라 하루에 진짜 수백 곡씩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수천 곡을 듣고 그 중에서 나의 취향의 행방은 이쪽이구나를 알게 된 거죠. 들으면 이런 곡이 유나한테 어울린다 뭐 이런 것보다 그냥 가슴이 먼저 반응하는 곡들이 있잖아요. 와, 이거 이거 뭐야? 뭐 이런 게 다 있었어. 이거 어디 있었어? 취향이 만든 앨범이다. 그래서 곡 소개를 쓸 때 뭐 고민도 안 했어요. 그냥 이건 취향이 만든 앨범이다. 이걸 상업적으로 내가 막 홍보해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개인적인 취향이 담긴 앨범이고 오랜만에 심장이 먼저 반응하게 된 앨범이니까 그냥 뭐 좋은 거 있으면 막 소개하고 싶잖아요. 뭐 먹었는데 맛있으면 와, 거기 가봤어? 거기 가봐. 진짜 맛있어. 어느 여행지 가서 좋았으면 야, 거기 진짜 꼭 가봐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준비하게 된 앨범인 거예요. 그냥 너무 좋고 이걸 제가 리메이크 할 수 있었다는 것도 너무 좋고 원곡을 들어도 너무 좋고 그런 앨범입니다. 이 곡들을 리스트업을 하고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승인이 돼야 이 곡을 낼 수 있을 텐데 미로 씨는 승인을 해주셨는데 이제 나머지 아티스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그냥 정말 물 떠놓고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모으게 됐죠. 리메이크된 유나 씨 앨범 또 노래 들어보셨어요? 저희 곡 한번 들려드리고 네. 좋습니다. 네. 말들도 이제는 다 잊어버린 채 조용히 흩어져만 가. 괴로운 날들만 바람에 날아가고 배어오른 듯 추억 남고 이라는 채 짙은 새벽 끝에 날아. 황홀하네요. 유나님 목소리를 하니까 진짜 뭔가 탁 트인 바다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맑은 물에
그리고 I see the star 거기도 너무 그 청아한 음색으로 또 그렇게 들으니까 우리 노래를 진짜 부르셨다니 이게 계속 들으면서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안 믿겨져요. 네. 저희가 아는 목소리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목소리로 저희 노래가 불려지는 게 사실 들으면서도 이 소식을 전달받았을 때부터 이게 진짠가? 이게 진짠가? 싶은데 지금도 이게 진짠가 싶어요. 아, 당연히 너무 좋았습니다. 그 완성본을 처음 받았을 때 제가 밖에 있었는데 집에 돌아가는 1시간 동안 그것만 계속 돌려들었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 곡을 일단은 벅찬 감정이 엄청 많이 들었고요. 제가 작곡한 음악과 이제 가사를 유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게 일단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게 너무 처음에 리메이크 제안을 사실 받았을 때 너무 기쁘면서도 저도 기대하면서도 이 기대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원곡의 색이 되게 강한 음악인데 이런 게 원곡자로서의 그런 우려들이 좀 있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막상 들었을 때 일단 유나님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그런 기존에 했던 우려나 이런 것들은 싹 다 사라졌었고, 그리고 편곡에 대한 부분이 이제 반주에서는 원곡과 확연히 차이를 두면서, 그리고 보컬의 멜로디나 가사는 원곡과 동일하게 가져가서 원곡에 대한 존중이랑 리메이크만의 색다른 차이점도 다 너무 잘 살린 곡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지점들이 너무 신경 쓰시고 고민해 주신 흔적들이 보여서 원곡자로서 또 기뻤던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원곡은 이제 원곡의 계절 범죄는 여름과 겨울의 이미지가 강한 음악이었다면 4계절 중에서 리메이크의 계절 범죄는 겨울과 봄의 이미지가 강하다고 느꼈거든요. 겨울에서 이제 봄으로 넘어가는 많은 아픔들을 겪고 이제 그걸 극복해 내가는 주인공의 모습이 느껴졌어서 이런 뭔가 같은 주제와 음악으로 불렀는데 이런 차이점이 생기는 게 되게 원곡자로서도 재밌었습니다. 아무래도 유나 씨께서는 저와는 다른 세상을 살고 계시고 그에 따라 세상을 보는 시점 이런 게 굉장히 다를 거라 생각해서 좀 변형된 가사로 그거를 조금 더 볼 수 있었다면 좋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처음 제안 받았을 때부터 아이디어를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유나님의 리메이크다 보니까 어떠한 로드맵 없이 자연스럽게 유나님의 느낌대로 편곡이 진행됐으면 했어서 그래서 따로 뭔가 아이디어를 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유, 저희가 어떻게 드려요? 그 사실 아니 저희 라이브 버전하고 저희 음원 버전이 다른데 사실 저는 라이브 버전을 계속 하면서 지금 지금 편곡하신 콰이어 부분을 계속 넣고 싶다는, 나중에 다시 내면 그걸 똑같이 라이브 버전대로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만드셔서 정말 뭔가 좀 감사함도 있고 좀 되게 그 파트가 저한테는 좀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이 편곡을 들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게 이 노래를 만들 때 웅장하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놓고서 왜 오케스트라 넣을 생각을 못했을까? 이 현악기가 사사삭 하고 들어올 때의 이 생겨나는 이미지가 이 노래를 한층 더 살린 것 같아서. 그게 이 노래를 더 황홀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인트로는 어떤가요? 인트로 들어가니까 저는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노래도 작업할 때 인트로를 넣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예지 목소리로 들어가는 게 힘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안 넣었었는데 있는 것도 좋네요. 그리고 이 밴드 편곡도 저는 되게 좋았던 게 스트링이 되게 잔잔하고 뭔가 청량한 하늘을 뭔가 보여주는 느낌이에요, 저는. 근데 밴드 편곡은 되게 철썩철썩거리는 그 바다의 이미지가 너무 강렬하게 와가지고 특히 마지막 부분에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이미지적으로도 너무 아름다웠고 청각적으로도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마지막 후렴에서 그 원곡에는 없는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는 반주에서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고 목소리만 강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되게 원곡에는 없는 새로운 느낌이면서 목소리를 되게 매력적으로 잘 살려주는 편곡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요런 아이디어가 너무 좋았다. 그리고 임팩트도 되게 그 부분에서 강렬하게 한번 주는 느낌이 들으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사운드적으로, 성폼적으로, 그리고 코드 진행도 바뀐 부분들이 여럿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더 넓은 리스너 풀에게 더 잘 다가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들으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원곡과의 차이점은 일단 보컬이 다르다라는 게 제일 큰 차이점이고, 진짜 리메이크가 어렵긴 어렵더라고요. 커버하고 리메이크는 또 완전히 다르잖아요. 커버는 그래도 거의 원곡하고 똑같이 하고 보컬만 다르면 되는 게 커버라면, 리메이크는 이 음악과 보컬의 밸런스를 다시 재조정해야 되는데 그 재구성할 때 어느 정도까지 재구성을 해야 되는지가 너무 어렵고, 그 원곡을 존중하면서 새로움을 또 입혀야 되는데, 근데 이번 작업에 너무 운이 좋았던 점은 그냥 말하지 않아도 이들과 사대가 맞는다는 거를 그냥 본능적으로 느꼈거든요. 이거는, 이 사람들은 분명히 내가 들었던 음악들을 들었던 사람들이고 어쩌면 내 음악도 들었을 수도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확신 같은 게 있었거든요. 우리는 분명히 한 번도 만나지 않았는데 같은 동네에 산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정도 바꾸는 건 허용치에 있을 거야. 물론 허가를 받아야 되겠지만, 요렇게 이거 되게 감각적인 영역이라서 설명이 어렵긴 한데, 이 곡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분명히 이 사이즈도 생각을 했을 거야. 하지만 이걸 선택한 이유가 뭔지는 알겠어. 이런 디테일이 보이는 거 있잖아요. 언어적인 설명이 없이도. 그러면 나한테는 조금 더 이게 맞으니까 이쪽으로 가봐야겠다. 근데 해도 되나요? 물어보긴 한데 아마 해도 될 거야. 이런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세비 씨가 부르신 미로 씨의 원곡 계절 범죄는 조금 뭐랄까, 바람이 불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하늘과 땅이 있다면 그 사이에 이렇게 가볍게 불어가는 그런 바람의 느낌이 있었는데, 저는 좀 이렇게 밀려오는 파도같이 불렀다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되게 비슷한 감정을 부르고 있지만 조금 그 무게감이 조금 다른 느낌이 있었고, 당연히 저는 조금 더 그런 쪽으로 불러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기도 했고, 왜냐면 세비 씨처럼 막 이렇게 살랑살랑한 느낌의 보컬이 아니다 보니까 이미 무게중심이 조금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이걸 감싸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으로 만들어 나갔던 곡이었고, 그 염라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저의 피아노락이라고 하는 그런 막 신나게 16비트로 피아노를 치는 모습을 보고 좋아하셨던 분들이 좋아하실 법한 그런 연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서스테인이 길지 않고 음의 릴리즈도 길지 않고, 하지만 약간의 재즈적인 구성이 있으면서 엄청 현란한 피아노가 있었으면, 소위 말해서 막말로 피아노가 나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피아노 프레이즈도 보통 작업을 하면 이거 피아노 쳐주세요 하면은 몇 트랙 정도 오면은 그 중에서 이렇게 셀렉트해서 가는데, 이거는 프레이즈마다 트랙을 많이 받아가지고 좀 기워넣기 식으로 이렇게 편집을 해서 만들어졌거든요. 되게 재밌었고, 위에서는 막 피아노가, 밑에서는 막 베이스가, 그리고 중간에서는, 미들에서는 노래가, 그래서 완전히 밴드적인 구성으로 가져가게 된 게 염라였고,
스카이바운드는 카디분들이 퀸 얘기를 하셨다고 하니까, 프레디 머큐리 얘기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퀸도 이제 브리티시 락의 대부이시니까, 그 브리티시 락이 가지고 있는 맹목적인 희망 같은 게 있는 것 같거든요. 되게 디스토피아에서 부르는 맹목적인 희망 같은 느낌이 있어요. 뭘 믿고 그렇게 외치나요? 라고 하는 그 감성이 있는데, 카디가 그런 감성을 가지고 있으니, 스카이바운드에서 나는 조금 더 그걸, 좀 더, 뭐랄까, 애니메이션틱하게? 브리티시락에서 외치는 그 맹목적인 희망이 좀 더 현실감이 더해져 있다면, 나는 그 현실감보단 좀 더 만화스럽게. 나는 할 수 있어! 뭐 이런 주인공 캐릭터 같은 느낌으로 완성해봐야지. 라고 생각했었고, 제가 느끼기에 위즈 씨의 서브 캐릭터는 조금 더 서브 캐릭터 입장에서 불렀던 것 같거든요. 서브 캐릭터 입장에서 저 메인 캐릭터를 바라보면서 아, 나 진짜 네가 부러워 라는 느낌으로 일부러 더 그렇게 언더독의 느낌으로 더 부르셨던 것 같아요.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대변의 어느 하나의 대변의 느낌보다는 이게 양쪽이 다 양립할 수 있는 이야기를 더 해야 되는 그런 컨셉의 보컬이기도 하고, 저의 리스너 분들은 또 그런 조금 더 친절한 설명을 좋아하시기도 하고 하니까 그걸 더 설명할 수 있게 해야겠다라는 데에 좀 더 중점을 줬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겠어요. 그냥 하는 순간에는 너무 재밌었고, 근데 중간중간에 쳐내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 말고는 다 너무 좋았습니다. 타임라인의 이 곡과 원곡이 존재했던 타임라인과 이걸 좀 계속 연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뮤직비디오를 찍을 때도 중간중간에 뭐 포스터를 인쇄해서 배치해 놓는다든지, 그리고 그 원곡에 있던 캐릭터를 똑같이 오마주해서 보여드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재미 요소로 찾아보실 수 있게 띄워놓긴 했는데, 이스터에그는 근데 본인이 찾아야 제맛이어가지고 또 이게 뭡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재미가 없어지니까 네, 여기저기에 진짜 구석구석에 조그만하게 있거든요.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끝나고선 들었던 감정은 와, 이걸 빨리 원곡자분들한테 보내고 싶다. 팬레터 같은 거예요. 아, 진짜 어떻게 이런 곡을 만들었지, 이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있었고요. 원곡을 아시는 분들이 어떻게 들으실까? 아니, 이거 분명히 좋아할 거야. 이거 무조건 좋아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내가 너무 좋거든. 이런 느낌이라서 신나게 완성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덕질하면 되는 작업인 거잖아요.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생각해봤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에 집중해서 달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 집중하고 있으면 나중에도 제 자신이 약간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마지막을 막 크게 고민해 본 적은 없는데요. 지금에 집중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달려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두렵기도 한 그런 나이라서 너무 먼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한데, 언젠가 제 이야기들과 감정들을 전부 음악에 바치고 전부 소진하고 나면 박수 속에서 멋있게 퇴장하고 싶습니다. 글쎄요, 마지막을 생각하고, 하는 사람은 없지. 약간, 뭐랄까, 어떻게 추억하게 될까? 그런 의도의 그치. 질문이겠지. 어쨌든 언젠가는 헤어지게 돼 있으니까. 저는 그거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저는 뜨거운 안녕이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아마 나이가 들어서 헤어지지 않을까. 만약에 헤어지게 된다면
뭐 누군가가 아프거나 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점점 하루하루 지날수록 좀 감정이 뭔가 내가 차가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예, 끝날 때도 좀 뜨겁게 이별을 뜨겁게 끝났으면 좋겠다. 네. 시험 끝날 거라면. 응. 그런 이미지는 있어요. 되게 광활한 대지 위에 이제 저희는 이제 그 뭔가 이렇게 딱 뒤쪽에서 약간 앞쪽에 있는 그 예지 앞쪽에 굉장히 많이 운집한 그런 관중들이 있는 걸 뭔가 추억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마지막 모습이랄 게 사실 상상되진 않는데 그냥 변함없이 그냥 계속 형태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때 가서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근데 항상 무대에서의 같이 서로 느끼는 에너지는 변함없이 그 마지막 때 그 모습이 그 에너지가 그대로 담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마지막 모습. 저의 마지막 모습은 그냥 가능하면은 마지막 무대를 하고 마지막인지 모른 채 어떤 무대를 했는데 그날 들어가서 이제 자다가 끝나는 거죠. 생애 끝까지 일을 한다. 생애 끝까지 일을 하는데 마지막 무대인지 몰랐어. 모르고 정말 다시 내일 만날 것처럼 이제 안녕을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은퇴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뭐 만약에 무슨 불의의 사고가 있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아니면 체력적으로 더 이상 노래를 하면서 돈을 받는 일이 무리이다 라는 판단이 들게 되면은 당연히 내려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또 그 나름대로 그것에 맞춰서 또 맞추는 음악들을 찾아가고 계속 노래할 수 있다면 아마 평생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지막이면 좋겠다. 일단 희망사항이죠. 올해 활동 계획은 일단은 서브 캐릭터를 하고 나머지는 다 엠바고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지만 지금 연말까지 예정되어 있는 일정들이 이미 꽉 차 가지고 중간에 휴가를 희망하기는 하는데 일단 휴가 신청서를 냈지만 지금 또 무차별적으로 네,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휴가를 신청한다. 한 2달 정도 쉬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 계속 프로젝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우선은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올해는 디지털 발매로만 활동을 이어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가끔 찾아오시면 새로운 노래가 나와 있을 테니 심심하실 때 한 번씩 찾아와 주세요. 올해라기보단 앞으로 하고 싶은 게 이제 앨범을 준비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 앨범 준비를 좀 열심히 하고 뭐 앞으로도 그 변함없이 여러 좀 다양한 곡들로 그 리스너 분들을 찾아뵙고 싶습니다. 올해 활동 계획 일단 EP를 계획하고 있고 이어서 정규를 2집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쌓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물론 공연 활동도 열심히 할 거고요. 네, 그래서 추후 소식은 저희 SNS를 팔로우해 주시거나 랜드 카디? 네, 카디.net 그런 거 없어.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열심히 곡 만들고 있어요, 저희도. 서브 캐릭터 1 발매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노래 불러주셔서 너무 감동적으로 만들어주셔서 저희가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원곡인 저희의 스카이바운드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0분의 1만 들어주세요. 10번 들을 때 하님 버전 10번 들으시고 저희 거 원곡은 어땠지? 하고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로였습니다.
유나님의 계절범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하고, 이 기회에 저를 알게 되신 분들이 있다면 제 노래도 한 번씩 이렇게 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나님의 첫 리메이크 앨범인 서브 캐릭터 1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번 서브 캐릭터 리메이크 앨범의 2번 트랙 원작자 위즈였습니다. 앨범 작업으로 정말 고생 많으셨을 유나 씨와 들어주실 모든 리스너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 인사 한번. 네. 네, 서브 캐릭터 1을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 앨범이 나올 수 있게 허가해주신 원작자 네 분 너무 감사드리고, 취향이 만든 앨범이니까 네, 취향에 맞으시는 분들께는 너무나 더없이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복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저는 혜빈님의 늘이라는 곡을 추천드립니다. 혜빈님이라는 이제 버추얼 아티스트께서 부르신 노래인데, 이 곡의 느낌이 이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 되게 시원시원하고 그런 어쿠스틱 기반의 악기들로 이렇게 달려나가는 느낌이 있는데, 요 곡이 유나님께 또 엄청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리메이크로 추천할 만한 곡이라면 이 곡을 오히려 제가 들어보고 싶다. 꼭 유나님이 하셔서 이렇게 팬으로서 이런 곡이 되게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이미 일본에서 많이 유명한 노래이긴 한데 제가 최근에 많이 듣고 있는 니시나 씨의 와온이라는 노래가 한국 리스너분들께도 굉장히 친근한 사운드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리메이크가 된다면 너무 예쁜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우님 나도 생각해. 정우님 음악을 유나님 목소리로, 유나 선배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되게 완전 달라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실까, 어떻게 편곡하실까도 궁금하고, 뭔가 어떻게 부르실까도 너무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저는 약간 체리필터 밴드의 노래를 유나 선배님 목소리로 들어보고 싶다는 상상을 잠깐 했었어요. 뭐 해피데이 같은 곡이라던가, 아니면은 제가 그 체리필터 4집에 있는 피스 앤 락앤롤이라는 노래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노래도 되게 유나님의 청량함과 되게 맞닿아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되게 잘 어울리지 않을까 라는 상상을 잠깐 해봤습니다.